자, 가봅시다. 명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도 안 했다. 자, 명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명제와 조건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하거든. 자, 명제라고 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해. 맞지? 네. 근데 명제는 있잖아. 세 종류의 명제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단일 명제. 자, 필기 좀 합시다. 단일 명제. 그 다음에 가정결론 명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조건 명제입니다. 쌤이 임시로 지은 거라서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알았지? 네. 단일 명제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뭐야? 그 해는 동쪽에서 쓴다.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은 동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지. 아, 근데 뭐 이거는 뭐 단일 명제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별로 논할 게 없어, 단일 명제는. 그냥 하나의 올바른 식 또는 문장, 하나의 택도 없는 식 또는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요 두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참거짓을 따지고 증명을 하는 게 이 단원의 그 주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명제 자체로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으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게 목적이야. 자, 일단 명제 자체만으로는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인데, 맞지? 그럼 이제 뭐야? 변수의 값. 그러면 이 문장 또는 식을 옳게 만드는 변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 쉽게 말해서 집합 개념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조건 제시법이었단 말이야. 조건 제시법이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런 명제와 조건은 문장 또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명제와 조건은 통상적으로 뭐야? 소문자를 많이 쓰고요. 맞지? 근데 그들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집합기호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알았지? 그럼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명제를 혹은 조건을 말할 때 맞지? 뭐 예를 들어 x는 1이다를 뭐야? 부정할 수도 있지. x는 1이 아니다라고 부정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개념이 집합으로서는 뭘로 적용되는 거야? 여집합인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규원아, 네. A는 짝수다를 부정해봐. A는 짝수가 아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를 구성하는 건 정말 많은 게 있잖아. 근데 만약에 자연수 중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짝수의 부정이 홀수가 됩니다. 그치? 그럼 이제 부정하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거는 일단 쌤이 요 내용까지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뭐야?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다를 P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맞지?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는 P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표 P라고 적는데 이게 not P다라고 있습니다. not. 아니 이게 그 N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본래가 참이면 not 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P가 따지기 어려운 놈들이야.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에 막 이딴 게 걸려 있어. 맞지?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여 따져보는 걸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여집합에서 적용됐던 뭐야? 여집합을 두으라면 본래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생각해봐. 우리 합집합 드모르간 때리면 교집합 됐고, 교집합 합집합 때리면 뭐야? 교집합을 드모르간 때리면 합집합이 됐지? 자, 그럼 이제 조건에서 우리 조건 제시법에서 합집합이 P 또는 Q였잖아. 얘가 집합으로 따지면 P 합 Q거든? 근데 얘를 규정하면 뭐야? not P 그리고 not Q. 쉽게 말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원리가 여기 적용된다는 거야.
그냥 뭐야 집합을 문장으로 고스란히 갖다 놓은 단원이 명제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또는과 그리고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왔어. 맞지? 그 다음에 뭐야 그 집합 자체에서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집합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정을 통해서 여집합이 나왔어. 그럼 뭐 남았을까? 드물어봐도 나왔지? 부분집합과 차집합이 나왔어. 맞지?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명제의 두 번째 종류 가정결론 명제가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자 지런아 내일 비가 온다 이거 조건이야 명제야?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조건이지 모르지. 맞잖아 모르잖아. 그 다음에 쌤이 또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내일 땅이 젖을 것이다. 조건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내일 비가 온다면 땅이 젖을 것이다. 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명제가 돼버리는 거야. 비가 와도 안 젖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있잖아 명제도 항상 옳아야 되잖아. 하나라도 옳지 않으면 뭐야? 거짓이 돼버리지. 자 그러면 그것의 유무는 어떻게 따지냐면 자 일단 조건의 목적은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비가 온다면 이라고 했으면 비가 온다는 말 그대로 비가 온다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땅이 젖는다고 했지? 근데 땅이 젖는다에는 눈이 와서 젖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젖을 수도 있고 더워서 누군가 물을 뿌려서 젖을 수도 있어. 그러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부분집합이면 그 가정결론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등장한다? 부분집합의 개념이 등장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차집합은 언제 등장하냐면 자 P면 Q이다를 거짓으로 보이는 반례집합이 P 빼기 Q입니다. 왜냐면 내가 P면 Q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P의 모든 게 Q에 있다라는 거거든? 맞지? 근데 그거에 반례하는 놈들이 바로 P 차집합 Q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거야. 자, 그럼 이제 집합의 개념이 다 나왔어. 모든 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맞지? 물론 좀 까다로운 애들이 뭐가 있겠어? 그 진리집합이 무한집합인 애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 맞지? 근데 그 상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매 순간 찾아보셔야 돼. 알았지? 개념적으로 뭐 예를 들어 3의 배수라면 6의 배수일 것이다 는 거짓이지. 맞지? 오히려 반대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제조건이야. 전제조건 명제. 전제조건 명제야. 자 봐라. 자 x는 0보다 크다. 조건이지. 맞지? 근데 모든 자연수의 x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뭐냐면 전체 집합을 정해놓는 거야. 천장을 때려박는 거야. 그래가 천장 플러스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맞지? 전제조건이 달려있는 조건은 뭐다? 명제가 되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 이거야. 나는 행복하다. 조건이지. 맞지? 근데 뭐야? 내일이 휴일이라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면 이제 나는 그건 사실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전제조건도 모든이 걸려있는지 어떤이 걸려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맞지? 자 모든은 말 그대로 예외 없이야. 뭐 예를 들어 쌤은 이제 항상 모든 인생의 모든 날에 매일 샤워를 했거든. 거의. 근데 내가 뭐야? 거의지. 모든 나의 삶의 아침에 샤워를 했다는 거짓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걔 더러운 인간이 있어. 걔는 살면서 한 3번 씻었어. 근데 어떤 나의 아침은 샤워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참이 되는 거야. 어떤은 하나라도 걸리면 그럼 어떤은 모든은 이렇게 읽으면 돼. 모든은 예외 없이 어떤은 예외 있다. 그래서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 됩니다. 이게 모든의 부정이 왜 어떤이를 이해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모두를 예외 없이 어떤을 예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부정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맞지? 말 그대로 모두는 뭐야? 하나라도 다 걸려야 되고 하나라도 예외 없으면 안 돼.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다. 이 다음에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정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결론 명제야. 왜냐면 전제조건이 P이면 Q이다잖아. P이면 Q이다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린 명제를 우리는 여기라고 하거든. 근데 자 이거는 만약에 얘가 성립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잖아. 그렇다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보장은 없지? 만약에 그랬으면 둘이 똑같은 집합 알겠나?
맞지? 그 본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본래 가정결론이 성립한다고 해서 여기 성립하는지는 봐야 알아. 맞지? 근데 우리 그 A가 B에 속한다가 성립되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속한다 이거 기억나니? 맞지? 그러면 이걸 있잖아. 예를 들어 A면 B다를 not B면 not A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맞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그러면 대우가 졸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본래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 판단하기 어려울 때와 부정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쌤이 지금부터 찝어드릴게요. 자, 옆에 별표 치고 부정 포인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말고는 부정할 때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야? 이다를 부정하면 아니다가 된다. 맞지? 이건 문장으로는 이다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자, 두 번째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지. 그러면 그리고는 뭐야? 집합의 연산에서 교집합이고 또는 합집합입니다. 알았지? 자, 세 번째가 뭐야?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해도 모든이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요 놈들 있지? 요 놈들을 부정해야 돼. 왜냐면 얘들이 따지기 졸라 어려운 놈들이야. 또는 이거 진짜 개같습니다. 알았니? 어떤 이거 무조건 부정해야 돼. 그러면 다른 모든 거를 부정하더라도 이놈 하나를 위해서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눈앞에 닥친 게 가정결론 명제야. 그러면 그들의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거야. 또는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더 적혀 있습니다. 알았지? 그게 나. 또는 진짜 너희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개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두근이 사이야. 그럼 부정은 바깥이 될 거 아니야. 사이가 나. 맞지? 예를 들어 2차 부등식 아래로 불러갔는데 작다잖아? 크다잖아? 그럼 부정할 생각을 해야 돼. 맞지? 그럼 이것도 약간 표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x가 이놈이 부정하면 x는 a야 또는 b 이상. 요걸로 여기 오른쪽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그지 같다는 거야. 얘들이 부정해야 될 최우선 순위들입니다. 목이 칼칼하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 배운 모든 게 결국엔 다 집합이란 거야. 자, 그럼 필요 충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졸라 쉬워. 네? 졸라 쉬워. 일단 그걸 하기 전에 3단 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진원아? 진원이 한다. 교원아? 네. P이면 Q야? 네. Q이면 R이야? 네. 그럼 P이면 뭘까? Q. R. 이거 부분집합 개념으로 따져가도 되지? 네. 자, 이걸 알고 이거랑 관련돼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사실로 밝혀졌어. 그러면 두 줄로 적혀 있을 거야. 이걸 참거짓을 따지는 것만큼 바보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특별하잖아. 물론 진리집합으로 가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P는 Q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조건, 소문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건데, 자, 이거 잘 봐. 문장을 잘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있잖아. 일단 요 그림이 상황 이거 알겠나? 맞지? 자, 나는 Q이기 위한, 나 Q가 되고 싶어. 난 Q가 되고 싶어. P가 되는 것만으로 뭐해? 충분하지. 그렇지.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배우면 힘들잖아. 자, 이걸 보급품이라고 생각해봐. 보급품. 맞지? 보급품이야. 자, 쌤이 그지야. 그냥 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버스도 사실 돈 없었고 그냥 타고 다녀. 맞지? 근데 내가 뭐야? 그러면 내가 물자가 충분해야 뭘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화살을 보내는, 이 보급품을 보내는 놈을 충분이라고 이렇게 약식적으로 알고 하는 게 유리해. 근데 그들의 숨겨진 원리는 쌤이 아까 말한 거대로 Q가 되기 위해서는 P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번에는 뭐야? Q의 입장에서 볼게. 자, 맞지? Q는 봐봐. P이기 위한, 나는 Q인데 P가 되고 싶어.
맞지? 그럼 봐봐. Q라고 해서 P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Q가 될 필요는 있는 거야. 내가 P가 되고 싶은 거야. 네가 부산에 살고 싶어? 한국에 산다고 해서 부산에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한국인일 필요는 있잖아. 그 원리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필요하니까 뭐 네가 뭐 나중에 이제 교원이가 뭐야 막 애들한테 교원이가 이제 뭐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뭐 받으러 가는 거 알겠나? 네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뭐 필요한 걸 받으러 가면 그거 완전 생양아치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면 P와 Q에 대한 충분인지 필요인지 나오거든? 그럼 무엇이든 간에 필요잖아? 오른쪽에 박아놔. 충분이잖아? 왼쪽에 박아놔. 그 다음에 3단 논법으로 연계하는 문제 100%입니다. 알았지? 자, 일단 요 명제에 관한 참거짓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맞지? 그럼 이제 얘가 왜 참인지 일단 물론 참인 것에 대한 통상적인 증명은 뭐야? 가정결론이라면 그 부분집합의 관계를 보여준 게 짱이잖아. 맞지? 근데 증명법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개 같은 단어 있습니다. 자, 명제 증명인데 맞지? 자, 우리 앞에 이렇게 세 개 종류의 명제가 있어. 단일 명제, 가정결론 명제, 전제조건 명제. 맞지? 그 다음에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맞지? 대우법과 귀류법이야. 얘들아, 이름에서 알다시피 대우법은 대우를 이용한 방법 알겠나? 그럼 대우법은 가정결론 명제만 쓸 수 있어. 맞지? 말 그대로 봐라. 나는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지만 얘가 힘들어서 not Q면 not P다를 증명하는 걸로 대신할게 라는 게 대우법이야. 근데 귀류법이 골치 아파. 얘들의 원리가 골치 아프다는 게 알거든? 이 나오는 꼬라지가 불편하다는 거야. 귀류법은 뭐냐면, 자, 귀류법은 이거야. 부정이 거짓이면 본래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거든? 일단 부정을 해. 부정을 해. 그치? 그 다음에 그 부정한 걸 믿고 그냥 가. 그리고 논리적인 모순이 발견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쌤이 이제 뭐 학생한테 말을 해. 자, 너 이렇게 하면 성적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걔가 뭐야? 부정을 해. 그래서 쌤 하는 거 그대로 반대로 해. 쇼 때. 그거 증명이 된 거야. 이게 기류법이 약간 허술하긴 한데 말 그대로 주어진 명제를 일단은 결론을 부정해. 부정하고 그냥 쭉 가. 그랬더니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류법의 시작은 뭐다? 다음에 결론이 부정임을 가정한다라고 시작하고 마무리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본 명제가 참이다라고 마무리됩니다. 맞지?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려. 이 증명하는 게 루트인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라고 해. 할 말이 없지? 미친놈아! 맞지?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 기류법은. 배우는 별로 안 어려워. 기류법은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 끽해봐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게 있긴 한데 그건 내가 또 해줄 거고 요 100%의 문제집안에 스텝 2에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할게. 그 아마 그 2K, 3K, 2K 더하기 1, 2K 마이너스 막 그지 같은 거는 문제 하나 있을 건데 내 장담하는데 이거 무조건 있어 이거. 스텝 2에서 스텝 2. 책이 별로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이거 자 이거 일단 요거에 있고. 그렇지 나와야지. 아 근데 뭐 다른 거네. 아 이것도 그지 같은데. 아 이 새끼들 그냥 그지 같은 거 다 쳐먹었네 그냥. 아하이. 그거는 내가 이제 그 얼마 전에도 받고 시험에도 작년에도 나왔던 거라서 이제 예시로 던져 드릴게요. 알았지? 자, 기류법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짜 이거 잘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게 루트 1은 유리수가 아니다. 자 이거 429번을 그냥 바로 가볼게. 얘를 무리수다를 증명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와, 루트 2가 무리수다만 모르는 빈시가 돼요. 알았니? 자 일단 루트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맞지? 유리수가 다른 말로 기하분수 아이가. 그래서 이게 식적으로 표현해줘야 돼. 루트 1은 n분의 n이야.
맞지? 그러면 m과 n은 뭐야? 서로서인 두 자연수지. 를 만족하는 서로서인 두 자연수의 mn이 존재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럼 여기서 감이 와. 얘들이 서로서가 될 수가 없을 거야. 그걸 서로서라는 전제 조건에 모순을 발생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야? 양변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m 제곱을 끄집어내면 n 제곱은 2m 제곱이지? 맞지? 얘들아, 근데 제곱에서 2의 배수면 봐봐, 제곱했는데 만약에 소수의 배수잖아? 그럼 얘도 원래 그 소수의 배수였단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루트 2가 무리수인 것도 모르는 놈이. 맞지? 그러면 n도 뭐야? 2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n을 2k라고 할 수 있지. n 대신에 2k를 집어넣으면 n 제곱은 4k 제곱 안 되겠나?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야 이거? 아 잠깐만. m 제곱은 2m 제곱이네. 2k 제곱, 2k 제곱. 그러면 이제 m 제곱은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가 되겠지. 둘이 때려주고도 2의 배수지. 그러면 서로서라는 조건에 뭐다?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모순이 발생하니까 본명제가 맞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냐 싶은데 진짜 이게 다입니다. 알았니? 내가 단적인 예시로 보여줄까? 지우야, 학교 다니까 이게 또 그 킹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시 이게 또 굴러가네. 이게 어떻게 이거? 학교 다니면서는 차마 못 끊겠더라. 아니, 지우. 저. 24개 시켰어요 지금. 야이씨. 그게 딴 것도 문제인데 당뇨가 문제라 가지고 단 거 먹으면 그 잠이 더 잘 오지 않나? 자, 일단 봐봐. 이게 진짜 얼마나 얼탱이가 없냐면 루트 2 더하기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만약에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루트 2는 무리수고 3은 유리수임.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이잖아? 근데 루트 2 더하기 3이 무리수인 걸 모르는데 루트 2가 무리수고 3이 유리수인 건 알아. 그러면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무리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본명제는 참에다 있다고 그런다니까. 맞지? 문제 패턴이 있어. 그냥 쉽게 말해서. 맞지?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뭐 무리수, 유리수인 걸 증명하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 빈칸이야. 빈칸은 말 잘 듣는데 그냥 저기 놓고 와. 네, 저기 놓고 그냥 침 한 방울 몇 방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진짜야. 나도 처음 보는 명제 만약에 빈칸 문제 나오잖아? 솔직히 말해서 쌤도 만약에 그냥 명제 증명 규律법 문제 완전 쌩으로 처음 보는 그냥 문장집 던져주잖아? 할 수는 있어도 답지랑 똑같은 보장은 없어. 진짜입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 430번. 그러면 이거 다음 뭐야? 3번이지 3번. 자, AB가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의 자연수를 가지며 AB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 뭐 개소리냐? 나 처음 봐.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있던 거 어떻게 알아? 자연수의 해를 가지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맞지? 자, 그럼 이제 뭐야 이걸 부정하는 거야. 근데 이 전제 조건을 손대면 안 돼. 맞지? 자, 뭐야? A, B 모두가 홀수면 모두 홀수라 가정하면 왜냐면 A, B가 전제 조건에서 뭐야 전체 집합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의 부정이 홀수가 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자연수의 근을 m이라고 하면은 자, B는 뭐가 되겠어? 자, 자, 자연수의 근을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당연히 m을 뭐 해야 되겠어? 대입해야 되겠지. 맞잖아. x가 m이라 했잖아. 그럼 말 잘 들으면 돼. m제곱 더하기 am 마이너스 b는 0인데 여기서 b를 정의했잖아. 그냥 따라가. b는 m으로 묶은 m 더하기 a지. 오케이, 적어. m 더하기 a. 자, 일단 뭐야? m도 자연수야. m도 자연수. 그러면 m이 홀수면 자, 기억에서 누구는 짝수이므로 홀수 더하기 홀수잖아. 맞지? m 더하기 a는 짝수이므로 우변은 짝수고 근데 좌변은 홀수이므로 모순이 발생되는 거야. 맞지? 그쵸? 일단 a, b가 홀수라고 확정이야. 그럼 좌변은 홀수잖아. 근데 m이 내가 지금 뭔지 몰라. 홀수일 때는 요놈은 홀수인데 얘가 짝수가 돼버려. 그럼 짝수 곱하기 홀수에는 짝수가 하나만 섞였어도 짝수지. 맞지? 그럼 모순 발생하는 거야. 좌변은 홀수인데 우변은 짝수라서. 그 다음에 이번엔 뭐야? m이 짝수일 때는
m이 짝수일 때는 그냥 우변이 짝수가 돼버리지. 그럼 좌변은 홀수이므로 또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1번, 2번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의 해를 갖는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는 건 뭐야? 모순이 발생되니까. 왜냐면 자연수의 경우는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잖아. 짝수일 때도 모순 발생했고 홀수일 때도 모순 발생한 거야. 맞지? 자, 저거 단어는 뭐다? 짝수다라고 그냥 따라가면 돼. 오케이? 아니면 학교에서 두드러진 무언가를 증명한 걸 보여주고 강조를 존나 할 거야. 그 적어서 나한테 갖고 올게. 알았니? 지금까지 이거의 논외로 나왔던 학교가 센녀의 4년 전에 킬러 문항 주관식 마지막 번호 나온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없는 문제가 돼버려서 상관없어. 아싸리 다 못 맞췄거든. 그게 그 킬러 문항인데 명제 증명 규리법까지 연결시켜갖고 이게 답도 없었어. 맞춘 사람은 2명? 1명? 없는 문제가 된 거지. 우리 승부를 하지 않을래 된 거야. 접근도 못했어 애들이. 제가 얼마나 거기 투자 안 하냐의 싸움이었지. 자, 얘들아 쌤이 질문하려고 해줄게. 뭐이면 뭐이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 대우법도 되고 귀루법도 되니까 편한 대로 한번 해보시고 숙제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지? 자, 이거 이제 쌤이 요걸 하면서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제곱에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자,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근데 어떤 거는 수학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거는 그냥 말로 떼요. 골 때린다. 자, 잘 봐라. 자, 일단 가정결론이지. 부정합시다. 대우를 합시다. 대우.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를 증명하면 되지. 왜냐면 n제곱은 3k라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애들한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n은 3k 더하기 1, n이 3k 더하기 1 또는 3k 더하기 2고, 근데 이거는 k는 뭐야?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됩니다. 그냥 뭐야? 자연수라고 하면 1과 2가 소외됩니다. 1과 2가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얘를 직접 뭐 해봐? 제곱해보는 거야. 맞지? 그럼 n제곱은 첫 번째 뭐야? 9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인데, 근데 얘가 뭐야? 3으로 묶은 3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지. 나머지 1 되지 1. 맞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제곱하면 n제곱은 9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인데 얘는 3으로 묶으면 3k제곱 더하기 4k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 떨어져 나가지. 맞지? n제곱도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니게 돼버리지. 맞지? 그럼 대우가 참이므로 본명제는 참이다 라고 끝내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아는 거야. 졸라 더럽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즉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따라서란 뜻이 이게 위에 선택 찍은 게 맞지? 대우가 참이므로 본명제가 참이다. 참이니 본명제도 참이다. 아마 요거 골치 아픈 문제는 생경에 자이스토리 있었을 거야. 기억난다. 그때도 내 빼고 그냥 그저 앞에 그 303호에 넣고 오라고 했었지. 지금 질질려서 외워서 따라 안 된다고. 이때 아니면 볼 일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거는 규율법은 지금 하고 그냥 갖다 버리면 돼 그냥. 명제 증명해서 많이 할 건데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나오면 정해져 있어. 알았지? 진짜 의외의 것이 나오면 어차피 빈칸 말 잘 듣기 싸움이야. 자,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아닐까? 맞지? 얘들아, 절대부등식은 내가 잘 봐. 너희들이
자, 이 꼴로 데려다 놓으면 끝납니다. 자, 이 모양 또는 이 모양으로 갖다 놓으면 게임 끝나. 알았니? 이 모양을 추구해야 돼. 일반적인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알았지? 이거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건 증명된 사실이거든. 뭐야? 완전 제곱에 대한 표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절대값 내용물을 똑같이 둔 채로 양변으로 따로 분리시킨 거지. 이 상태로 기결되게 모든 게 증명이 거의 다 끝납니다. 실제로 모든 증명의 끝이 이겁니다.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하나, 이거 절대부등식일까? 아니지. 자, 예언아, 이거 절대부등식일까? 맞지? 일단 2차 부등식은 봐야 알거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표준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지? 완전 제곱인데 양수가 붙은 것도 됩니다. 플러스 K도 가능. 맞지? 자,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을 하기 전에 상식. 그 제일 중요한 건 5번. 졸라 중요합니다. 양변이 0 이상이 보장됐을 때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울 수 있어. 이것도 졸라 중요합니다. 너희들 A와 B 중에 누가 더 큰지 빼봐야 알잖아. 나눠서 알 때도 있어. 양수일 때는. 나눠서 얘가 뭐야 1보다 커지면 그 분자놈이 더 큰 거고, 분모가 더 크면 뭐야 1보다 작으면 분모놈이 더 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지고 루트도 제곱하면 사라져. 제곱할 일 졸라 많을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좌변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야. 그럼 그 상태로 제곱하면 안 돼. 양수랑 보장이 없잖아. 이항하고 제곱해야 돼.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P. 알았지? 5분 쉬었다가 합시다. 개념 설명이라 그런가? 다들 금방 피로해지는 게 보이네. 빨리 재밌는 스텝 3하러 가자. 재미없어요.
명제 스텝 3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헌 로로 한로로 확실히 잘하는 사람들은 대학 간 사람들이 걸 왜 이렇게 하나 이거? 빨리 와. 일어나. 빨리 와. 뭐해? 왔어. 지 혼자 수업을 1분 딜레이 시키고 있어. 빨리 폰내. 얘들아 절대부등식인데 자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친구들 또한 전부 다 뭐야 글로 다 증명이 돼.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뭐 해주면 돼? 표준화를 해주면 되겠지. 맞지? 표준화를 해주면 요놈에 대한 표준화를 해주면 a 뿔마 2분의 b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4분의 b제곱을 빼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3b제곱이라서 1번 형태로 가지. 근데 이렇게 등호가 달려있는 부등식은 마무리된 서술형이라면 등호 성립 조건을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고 있지. 2분의 1 한 다음에 a-b의 완전제곱. 얘 또한 1번으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양변이 0 이상 아이가 뭐 해줘? 제곱해줘. 제곱해주면 일단 a제곱은 날아가지만 이 절대값이 제곱가 안 되는 거는 안 날아가. 그럼 얘는 통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안 되겠나? 맞지? 그럼 날아가서 2번 형태 되는 거야. a, b의 절대값은 a, b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웬만한 것들은 싹 다 적으러 갑니다. 그 웬만하지 않은 것들이 그게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를 말해줍니다. 그냥 싹 다 적으려면 다 끝나 그냥. 저 완전제곱하고 이항하고 막 그 하면 결국에 1번 아니면 2번 형태로 가고 그 순간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산술의 평균은 기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산술은 더하다고 기하는 곱한 거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더하고 평균된 거는 곱하고 평균된 걸 루트를 씌운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술의 평균은 기하의 평균 이상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뭐야? 얘는 실질적으로는 a 더하기 b는 2루트 둘의 곱 2루트 둘의 곱 이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0보다 클 때가 성립하는 거고 그치? 예를 들어 너희들이 x 더하기 y가 1000이야? 100이야? 10이야? 10? 곱해서 아무리 커봤자 25 말고는 25보다 큰 걸 못 만든다라는 거야. 한계가 있잖아. 근데 그 한계가 산술적인 평균이라는 거야. 절대부등식입니다. 이거 제곱하고 넘기면 a 빼기 b 완전제곱이 되고 맞지?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을 때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을 주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거나 혹은 곱을 주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거나 맞지? 유사역수의 합 이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보여드릴게요. 알았지? 합을 주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2x 더하기 3y가 10일 때 xy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무조건 합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적어야 돼. 2x 더하기 3y는 이상이다. 2루트 둘의 곱. 이거 양변 제곱하고 2x 더하기 3y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xy 최대값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곱이 주어져. 그럼 대입하면 그들의 값의 최소가 나와. 1번과 2번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맞지? 문제의 이름이야. 문제의 이름. 자,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면 산술 평균은 결국에는 둘이 같을 때 일어나거든?
야 같은 거 더해서 10이야. 그럼 뭐야? 5일 때 알겠나? x는 2분의 5, y는 3분의 5야. 그때 발생합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유사역수인데 유사역수는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야.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다. 이 말이 먼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x 더하기 y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7의 최소를 물어봐. 개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지? 유사역수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곱해서 그 상수가 되는 거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알았니? 이런 걸 유사역수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쌤이 임의로 만든 거라서 찾아봤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있잖아, 유사역수를 우린 진짜 어떻게 주면 돼? 진짜 역수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면 누구 하나는 곱해야 돼. x가 x-1이 되거나 x-1이 x가 되거나. 그럼 분자에 있는 애가 곱힐까? 분모에 있는 애가 곱혀야 될까? 분모에 있는 애들이 곱히면 안 되죠. 왜냐면 예를 들어 너가 x, 오케이 내가 x 빼기 1 할게 해놓고 뭐 하면 돼? 저 플러스는 저기 뒤에 구석에 튀어놓으면 돼 그냥. 근데 여기에 너가 x로 맞춰준다고 해서 플러스 1을 해놔? 근데 마이너스 1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옆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일단 1을 저지르는 걸 분자 놈이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이 x, 내가 x 마이너스 1 할게. 그 다음에 y가 내가 y 마이너스 2 할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둘 다 3을 땡겨왔으니까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2루트 드래곤 이상이니까 이거 2 이상이지. 2루트 4 이상. 얘도 2루트 7 이상이잖아. 그러면 이 뭐야? 7 더하기 2루트 7이 최소값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유사역수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정배는 뭐냐면 명제 증명이랑 나중에 유리함수 같이 나오거든? 유리함수랑 이거 정말 잘 같이 많이 나옵니다. 유리함수가 이런 분모에 이제 문자 있는 식 분수식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제 증명 앞까지 시험을 많이 들어가봤자 명제 앞. 근데 확실한 건 명제 증명과 유무리함수를 웬만하면 같이 한다는 거야. 알았지? 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붙은 거야. 이런 조건 없으면 산술기가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코시와 슈바르츠가 만들어가 있어. 코시 슈바르츠거든. 코시 슈바르츠는 그냥 너희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유사 제곱근. 유사 제곱근. 알았지? 유사 제곱근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합이 주어진다고 해서 곱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 어떻게 알아봐? 무조건 제곱근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이거는 뭐야? 이 형태를 기억해야 돼. 형태를 기억해야 돼. 그냥 쌤이 바로 예시를 보여줄게. 자, 2x 더하기 3y.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7일 때 2x 더하기 3y의 범위를 물어봐. 자, 유사 제곱근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x제곱과 x, y제곱과 y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것만 기억해라. 제곱에 해당하는 애들은 왼쪽에, 제곱근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에 제곱으로 받는 거야. 그럼 요걸 기억하시면 그럼 너희들은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박아. 근데 여기는 뭔지 몰라. 이건 비워놔. 그럼 짝거나 같다 2x 더하기 3y의 제곱을 적어 그냥. 알았지? 근데 얘 제곱근이 x고 y잖아. 못 곱해져 있어. 2와 3이 돼 있지? 2와 3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여기 왼쪽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제곱 발라서 봐야 된다니까. 알았니? 그럼 이제 문제 끝났어. 아, 그러면 요걸 t라고 하면 t는 뭐야? 요거 13 곱하기 7 이하니까 뭐야? 이차분식이야. 알았니? 코시 슈바르츠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알았지? 뭐 합을 주어진 그런 거 필요 없어. 유사역수면 산술기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거 말고 틀리면 그냥 틀리구나 그냥. 그거 말고 헷갈릴 일 없습니다. 알았지? 코시 슈바르츠는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게 낫습니다. 제곱근 관계 보이면 제곱 애들을 왼쪽, 제곱근 애들을 오른쪽. 알았지? 자, 그러면 수요일까지 양이 좀 되나? 그럼 수요일까지 432번까지 스텝 1을 푼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풀라 했는데 풀었어요. 그럼 네 잘못이고. 알았지?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명제 스텝 3 풀이 합시다. 집합.
춥나? 그 왜 그 지우 자리를 함부로 침범해? 거의 냉속성만 앉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렇다고 지우가 무조건 거기 앉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괜히 앉았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질문. 자 지난 시간에 요 349번 이거 할 차례인가? 아니다 요거까지 했지. 350번 저번에 질문 났는데 이게 내가 푸는 적이야? 풀이하는 적이야? 350번 풀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적혀있지? 요 밑에 내용. 자 350번 349번 요거 적혀있나? 쌤 50번 한 거 같은데. 아니 그때 질문만 받고 이게 밑에 필기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이 돼 있어? 똑같이는 안 되는데 제가 풀려 있어요. 그럼 네가 푼 거 아닐까? 아 제가 50번까지는 안 풀었었어요. 개반대. 7번부터 했어요. 일단 다시 할게. 자 문제를 보면 자연수 전체 집합 n의 부분 집합 a, b가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a,n, bn인데 자 얘는 서로소인 놈, 배수인 놈이야. 맞지? 그럼 얘들은 무조건 뭐야? 서로 쏠 수밖에 없어. 그냥 a 집합과 b 집합은 그냥 타고나게 그냥 서로 써야 그냥. 맞지? 자 일단 자 a 집합 9와 서로소인 자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자연수 맞지? 자 그러면 잘 봐. 9와 서로소인 놈들은 말 그대로 뭐야 미치에 3이 없는 놈들이야. 맞지? 근데 얘는 미치에 3이 있는 놈들이잖아. 3소인수 브렛이 3이 밑으로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다 모으면 자연수 전체 알겠나? 1번 맞는 말이야. 기억이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2의 배수인 놈과 p의 배수가 36이어야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최소 공배수 그러면 12와 36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갖는 애 찾으면 돼. 맞지? 그러면 이제 뭐야 12와 p의 최소 공배수가 36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쌤이 36의 약수 일단 적어볼게. 뭐 1, 2, 3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10이랑 약수배수 관계는 직접적인 놈들은 치야. 그럼 9랑 18과 36이야. 맞지? 최소 공배수를 36이어야 되니까 일단 p는 그 뭐야 36의 약수 중 하나일 거 알겠나? 거기 다 더하면 63이 나옵니다. 알았지? 디귿이 헷갈릴 겁니다. 디귿이. 자 디귿은 자 A와 2와 서로소 그리고 3과 서로소 그리고 8과 서로소를 AQQ와 서로소라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야. 자 일단 봐봐. 2와 서로소 3과 서로소 야 8과 서로소 이거 있으나 마나야. 8과 서로소는 2와 서로소랑 똑같은 말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Q가 2와 3과의 서로소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 알겠나? 2와 3 모두의 서로소니까 이 꼴로 표현되는 겁니다. 한 놈 0이어도 안 돼. 왜냐면 2랑 도 서로소야 되고 3이랑 도 서로소야 돼. 맞지? 그러한 친구들 30 이하에는 몇 개?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맞잖아? 그치?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조건 Q가 이렇게 표현되면 된다. 알았죠? 야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월요일 너 쉬는 날이네. 왜요? 왜요? 대체공휴일, 목절이요. 광복절. 나는 이 세상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에 있으면 좋겠어. 토요일 쉬고. 토요일 쉬잖아. 나 원래 토요일 일하는 날이야. 근데 대체공휴일 월요일을 쉬어. 2배 이벤트야. 2배 이벤트. 그리고 그거 하고 밖에 그렇지. 꼴이 좋아. 깔. 난 학교 쉬는데 학교 쉰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계약이 아니라 그냥 월요일을 그 휴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너희들은 계약 전날이고 얘는 그냥 휴일이야. 이 마인드가 다르지. 영어도 자 얘들아 이제 351번부터 질문 받아볼게. 358. 358, 356번 356. 잘못된 문제. 451번이요. 자 1, 6, 8 일단 요 세 개. 356은 진짜 잘못. 그 다음에 67. 6, 7. 52, 53.
잠깐만. 67번 말하는 거지? 예, 67. 아씨 이거 오케이. 아까 내가 방금 풀었어. 그러면서 막 눈깔이 빠지겠더라고. 아이씨 이러면서 막 저거 하나하나 다 아는 거예요. 난 그랬는데 맞았구나. 52, 53. 그 해설지 보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나도 풀고 나서 내 눈을 의심해가지고 이게 뭔 개 같은 짓 그래갖고 봤는데 똑같이 풀었더라고. 막. 해석하니까 내가 한 거랑 똑같아 그냥. 앞에 걸 풀. 근데 이게 작년에 연재고라는 학교에서 그 기말 킬로그램으로 나왔어 저게. 저게요. 저보다 훨씬 쉽게. 연재고요. 연재고라고 제법 가는 학교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잘해요. 아니 진짜 그냥 꿀통 그냥 꿀통. 꿀통. 그냥 후 뭐 배고프면 이제 꿀 파먹는 그 벌통 같은 거라고 보는데 공학이야. 헷갈리면 그냥 반영어랑 비슷하다 보는데. 아. 58번. 센데. 자 가보자. 가자이. 자 51번. 대칭 차집합이죠. 맞잖아. 합집합에서 빼면 이거 합집합 빼기 교집합 대칭 차집합이지. 자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그러면 A와 B의 대칭 차집합. 자 일단 쌤 하는 거 잘 봐. 일단 이게 뭔지 알아내야 되거든. 일단 A와 B의 대칭 차집합은 일단 요거지. 그 다음에 C를 여기다 끼워 넣어 봐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C랑 여기 합쳐. 그러면 C랑 여기 합쳐갖고 이렇게 칠해 봐봐. 맞지? 대칭 차집하면 여기도 색칠돼야 되지. 맞지? 근데 같이 색칠된 영역을 빼면 오직 A, 오직 B, 오직 C. 맞지? 물어보는 꼬라지가 이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쌤, 저기 맨 중간에는 빨간색 바뀌었는데 저게 돼야 할라 했어. 저게 돼야 돼요? 왜냐면 빼는 거잖아. 윤기 정하더라. 답이 안 나왔어. 합집합에서 이걸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여기도 신경 써야 돼. 알았지? 네. 자, 그런 걸 안채로 들어가셔야 돼. 공부 이제 끝났지? 자, 일단 우린 쌤은 공식을 알아. 나 적어도 거야. 맞지?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다 A와 B와 C를 더해.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한 번씩 빼. 한 번씩 빼지? 맞지? 근데 뭐야? 요 놈을 자, 잘 봐. 이거 한 번씩 빼는 과정이 몇 번 빼죠? 3번 빼지지? 3번 빼지. 맞지? 네 뭐야? 4번을 더 해줘야 돼. 네, 오늘 자, 봐봐. 쌤 있잖아. 부득이하게 요 놈들을 걸러내야 되잖아. 네. 그래갖고 이 놈들을 뺐어. 그치? 그냥 여기가 뭐야? 하나도 안 남게 돼버려. 오히려 마이너스 3이 돼. 잠깐만. 뭐야?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자, 일단 A 집합, B 집합, C 집합 했어. 예. 우리 요것만 하는 게 귀찮아. 그냥 A 교 B. 그럼 뭐야? 12의 배수. 그 다음에 A 교 C 15의 배수. B 교 C 뭐야? 20의 배수 해서 5개. 그 다음에 이 세 놈은 뭐야? 60의 배수 1개 나타났어. 그치? 자, 일단 요 3개를 더해. 3개를 더하는 과정에서 뭐야? 여기는 2번, 3번, 2번 이렇게 안 더해지겠나? 6번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6번째. 뭘? 맨 중앙이요. 어느 순간 뭐 헷갈리노?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가 3번 세워지지. 예. 예. 맞지? 근데 이거 마지막에 이거 다 4번 아니지? 맞아요. 4번 맞아? 그냥 도쌤 틀린 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3번 더하고 뒤에서 6번 빼는 알겠다. 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잘 봐.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 근데 내가 여기 한 번도 안 필요하잖아. 어쩔 수 없이 얘를 2번씩 빼야 돼. 맞지? 2번씩 빼줘야 돼 여기를. 그래갖고 여기 보면 2배하고 뺐지? 근데 그러면 얘가 6번 날아가. 그냥 그지 개그지가 돼 그냥.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거든. 원래는 플러스 3인데 6번을 빼준 거야. 마이너스 3이 됐지? 4배를 더해준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를 싹 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교 B, A교 C, B교 C를 2배에서 뺀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그냥 신기록을 세워버렸어 그냥. 맞지? 마이너스 6이라는 신기록을 세워버렸으니까 근데 원래 플러스 3이었잖아.
플러스 3이 넉넉하게 있었어. 나 부자였어. 근데 마이너스 6이 갖고 나를 그냥 그 새끼 만들었어 그냥. 마이너스 3이 돼서 4배를 더해준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이 문제 이렇게 푼 게 베스트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뭐야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 맞지? 아 못 풉니다. 뭐 원소 나를 보면 다 집어넣던가 그냥. 벤 다이그램으로 다 집어넣던가. 채워넣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A 합, B 합, C 자체는 구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 근데 그거 할 정도면 그냥 저거만 좀만 더 들어가면 되죠. 자, 물 마시고 이거 보자. 둘 다 원소가 5개야. 자, X는 뭐냐면 A 집합의 원소의 K 배한 거야. 알았지? 모든 원소가. 예를 들어 A 집합이 1, 2, 3, 4, 5야. 그럼 B 집합은 K, 2K, 3K, 4K, 5K라는 거야. 알았지? K는 상수. X는 근데 뭐야? 그럼 자연수고 K로 자연수란 뜻이 아니냐? 맞지? 12는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요집합의 개수는 2개며 A 집합의 모든 원소합은 25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합은 157일 때 집합 B의 원소 중 최대값을 구하라.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그럼 A 집합을 그냥 A, B, C, D, 12라고 할게 그냥. 12가 제일 큰 놈인지 아닌지 나 몰라. 그럼 괜히 B 집합을 12를 먼저 집어넣지 말고 그냥 K 다 곱해면 요 안에 10이 있을 거야. 알았지? 일단 요걸로 시작합니다. 그럼 잘 봐. A 집합의 모든 원소합이 25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3일 수밖에 없어. 넌 따로따로 절대 못 구해. 맞지? 대빵만 특정되는 그림이 아닐까. 그럼 B의 모든 원소합은 25K야 25K. 그리고 13K 더하기 뭐 일단 뭐 25니까 25K는 뭐 당연하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일단 공통원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일단 두 원소의 합을 구해서 일단 이 둘을 더해 12는 공통원소일 거 아니야. 맞지? 공통원소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물론 12K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AK라고 그냥 할게 그냥. 알았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너 해 너. 그럼 여기 어디가 AK 있겠지 그냥. 맞지? 자, 그래서 K를 정의합니다. K는 25-A분의 144가 되거든. 그럼 잘 봐. 아이 쫄지 말고 K랑 이게 A가 싹 다 자연수야. 그럼 25-A가 144의 약수 중 하나야 돼. 쌤이 이렇게 풀었어. 맞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 쫙 깔아놔. 근데 A가 너무 크면 안 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게 13이잖아. 맞지? 이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25. 그러면 A가 이제 뭐야? 자, 그러면 25-A가 이거를 양끝을 추리면 이게 성립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간 거거든? 그럼 A는 9, 9, 7, 8, 1, 6 이렇게 나와. 맞지? 그 중에서 쌤은 뭘로 당첨이야? 요것밖에 안 돼. 자, 그러면 A가 1이면 K가 6이 되고, 맞지? 일단 A, B, C는 얘들아 전부 다 다른 자연수야. 다른 자연수야. 맞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A가 혼자 9나 7을 차지해버리잖아? 얘가 혼자 9에 쳐먹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중복이 쓸 수밖에 없어. 얘가 7을 쳐먹는다고 생각해봐. 6이어야 돼. 1, 2, 3이어야 되는데 맞지?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12가 아마 등장 안 할 거야. K 때문에. 맞지? 이걸 동시에 등장시키는 12K와 11을 동시라는 걸 등장시킬 수 있는 놈은 이 놈밖에 없어. 쌤은 이렇게 풀었어. 어렵지? 맞지? 그러면 A는 1, K는 6이 되잖아? 그럼 B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은 뭐야? 이놈 당첨돼. 다른 D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10이잖아 12. 맞지? 10이면 12를 요 세 명이서 다르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맞지? 6보다 크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K가 등장하게 요게 핵심. AK가 여기 등장해야 된다.
A가 뭐 예를 들어 9, 9, 7, 8이면 AK가 이쪽에서도 뭐야 이게 81과 63 여기 등장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생성되는 거야. 맞지? AK가 내가 공통으로 잡았잖아. 요 공통이 AK가 나는 게. 여기도 AK에 해당하는 게 튀어나와야 돼. 그럼 이놈밖에 안 돼. 맞잖아. 여기 모든 원소합은 다 더해서 13인데 얘 자체만으로 81, 53, 56 되면 그냥 터지지. 맞지? 그것만 해도 이것 말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아, 그지 같구나. 배고프다 이제. 배부르다는 감정을 이제 느낀 지 너무 오래됐다. 한 2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밑에 문제 가볼까?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두 부분 집합이 있다. 아, 이거. 와. 빠! 오케이. 됐다. 네. 아. 아. 자, 그 뭐야? A에 속하는 원소라면 그놈의 9를 뭐야? 9에서 그걸 빼고 이루나는 놈은 또는 뭐 개소리야. 오케이, 뭐 하나 집어가면 둘 중 하나 집어가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전체 집합이 자연수잖아. 그러면 홀수 집어가면 요 첫 번째 놈이고 짝수 집어가면 두 번째 놈이란 말 알겠나? 전체 집합이 원소니까. 맞지? A 집합이 만약에 짝수 집어가잖아? 그럼 요 두 번째 씩 집어넣으면 돼. 또는이잖아. 둘 중 하나야. 하나.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A와 합집합 X의 B를 빼면 원소 개수가 2개다. 이거 뭔가 비슷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봐봐. 자, 봅시다. 자, 일단 A 빼기 4가 4, 7이에요. 오케이, 4, 7. 4면 아까 했던 대로 4는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요 놈이 나와. 그 다음에 7을 여기다 집어넣어. 앞에 놈에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거든? 그럼 1, 6 여기 있으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1을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자. A가 1 있으면 여기 집어넣어 봐봐. 4가 튀어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아, 자, 원래는 1, 6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되고, 아, 이건 내가 푼 후의 모습이야. 원래 1, 6의 위치를 확인해 못해. 알았지? 1, 6이 교집합에 있을 수도 있고, 비대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야? 밖은 아니야. 밖은 아니야. 알았지? 원래 1, 6의 위치를 확인을 못하는 건데, 쌤이 지금 아마 푼 흔적일 거야, 이걸.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라고 되는데, 자, 일단 나를 여기를 최대한 부유하고 그지로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이것도 지켜야 되지. 요거. 자, 그럼 일단 1, 4, 6, 7. 1, 4, 6, 7 제외한 2, 3, 5, 8 이놈들이 지금 헷갈린 거 아이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2, 3, 5, 8에 대한 행방이 묘연한데, 자, 나는 일단 여기를 최대한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 거야. 맞지? 그럼 1, 6을 당연히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어? 아, 근데 이것도 지켜야 되겠네. 이것도 지켜야 되겠네. 자, 이거 뭔 흔적이야? 아, 1, 6 구하는 흔적이네. 이거 대입해가지고. 양쪽 다 대입해가지고. 1, 6 구하는 흔적이고. 그러면 1, 6과 요놈이 관건이야. 그치? 자, 근데 봐봐. 너희들이 어떤 x를 가져오더라도 있잖아. a를 합치고 b를 빼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맞지? 그럼 쉽게 말해서 이 4, 7, 4, 7 보이지? 맞지? b는 4와 7 빼고 다 들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떤 x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제 2, 3, 5, 8, 1, 6은 전부 다 1, 6은 b 안에 있는 게 확정인데 얘도 확정이란 거야. 왜냐면 그래야 x가 뭐 예를 들어 2와 3을 깜짝으로 갖고 와. 그리고 b 빼는 거 중에서 다 날아갔으니 두 개밖에 안 남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최대값은 이걸 저기 다 집어넣는 거야. 맞지? 최소값은 1과 6만 집어넣는 거 아니겠나? 자, 근데 봐봐. 2를 만약에 2가 여기 들어가잖아? 2가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가야 돼? 5도 들어가야 돼. 맞지?
아니다. 잠깐만. 2와 5랑 엮여 있고 3과 8이 엮여져 있나? 3 넣으면 계산이 3은 단독이네. 8은 2분의 1. 답이 18? 잠시만. 이것도 엮은 걸 좀 봐야 되나? 1 넣으면 1을 넣으면 4랑 엮여져 있고 1과 4. 오케이. 근데 봐봐. 1을 넣으면 있잖아. B집합에 4가 등장해야 돼. 자, A가 만약에 1을 들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대입해서 B에는 4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럼 모순이 발생되지.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6을 만약에 A가 들고 있는 교집합의 영역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6을 들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저놈은 7도 들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안 되잖아. A 빼기 B의 존재하잖아. 1과 6의 위치는 여기 확정이야. 알았니? 그럼 요놈들이 문제인데 2는 5랑 연계돼 있어. 자, 2는 봐봐. 2 대입해봐. 자, 만약에 A가 2를 들고 있어. 그러면 2 대입하면 5랑 오케이. 5는 2랑 얘는 이렇게 엮여져 있고 3을 대입해봐. 3 대입하면 3이랑 그냥 자체 연결이네. 맞지? 8 대입하면 8. 이건 자체 그냥 자체지. 그치? 그럼 최대값은 이놈들을 여기 다 집어넣은 거고 최소값은 여기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거야. 맞지? 그래서 합은 18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일단 A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는 홀수라면 저 첫 번째 식에 짝수라면 두 번째 식에 왜 전체 집합이 자연수거든. 맞지? 일단 A 빼기 B에 4와 7이 속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럼 내가 4와 7을 대입하니까 6 또는 1이 나와. 그럼 6이 B에 위치한 건 알겠는데 교집합에 위치하진 않아. 왜? 만약에 B가 A에도 속하는 영역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6을 대입하면 4도 B에 속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4가 B에 안 속하잖아. A 빼기 B에 있잖아. 똑같은 원리로 1도 1과 6의 위치는 오직 B만에 존재하는 거야. 행방이 묘연해진 누구들? 2, 3, 5, 8 있을 거 알겠나? 맞지? 근데 일단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집합 B 안에 있을 거라는 거야. 왜? 그래야 어떤 X가 누굴 집어오든 간에 요놈의 원소 개수가 2개가 돼. 맞지?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있는지 그 다음 B 빼기 A만 있는지는 얘들을 만약에 자 교집합이 있다면 2가 들어가면 5도 들어가야 돼. 3은 자체 자생이고 3 대입하면 이거 3이야. 8도 대입하면 그냥 8이야. 맞지? 자체적으로 되는 거야. 그럼 최대는 이거 여기 다 집어넣는 거지. 최소는 여기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나 조건 안 만족하는 아이씨는 아니지. A 합 X가 만약에 되잖아. 자 만약에 B에만 다 있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X가 다 B의 부분집합이야. 나의 조건은 X를 B의 부분집합으로 때림으로써 이제 만들게 되는 거야. X가 네가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B 안에 있잖아. 맞지? 그냥 B는 어쨌건 B를 빼는 과정에 다 날아가잖아. 그 나의 조건은 요 A 합 B 밖에 아무것도 안 놓음으로써 해결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니들이 막말로 3, 5 아무리 뭐 갖고 오더라도 이 B 빼면서 날아가. 알았니? 그럼 최대는 18, 최소는 0이라서 합은 18이 되는 거야. 이제 달달하죠? 자 이거 이게 뭐 개소리인지 아마 헷갈릴 건데 잘 봐. 자, 이거 쌤이 그냥 제로부터 푸는 거 보여줄게. 옆에씩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문제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 전체 집합이 5개야. 만만하네. 자 일단 갑시다. 얘들아 서로 뭐가 속했는지 모를 때는 그냥 이 그림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 B, C 맞지? 여기에 그 원소 개수를 기입할 거야. 일단 B교 C는 여기가 2개인데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X라고 할게. X. 그럼 얘는 2 빼기 X 맞지? 이러면 저 친구가 더하면 2 되지? B 빼기 여기네 여기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x 빼기 1. x 빼기 1 여기는. 왜 더해서 1 되게 그냥 강제로 맞춰준 거야 그냥. 맞지? 그 다음에 c 빼기 a, c 빼기 a 여기 x. 맞나 아이가? 야, 각 영역은 0이 의미하는 정수잖아. 그럼 x는 일단 뭐야 0 같으면 안 돼. x 1 아니면 2 일단 돼. 맞지? 3도 한번 해보면 근데 3 넣으면 3 뭐 이거 넘어서지? 맞지? x 1 또는 2밖에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가 1일 때 x가 1이면 그지 같아. 자 천천히 해보자. 1, 1, 0, 1 맞지?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 자 2, 0, 1, 2 맞지? 요것만 다섯 개 다 등장하네? 그 나머지 싹 다 0이야 이거. 이건 확정이야. 이거는 다 확정이야. 이거 싹 다 0이야 이거. 왜? 네. 계산 잘못했어? 그 여기 세 개 다 그 교집합되는 거잖아요. 응. 그거 이들 그냥 B랑 C만 있는데 교집합되는데 매도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0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요 경우에는 요 놈이 이거랑 전부 다 똑같은 거 나도 알겠거든? 네. 근데 그걸 0으로서 표현하는 거야. 숫자를 어떻게 채움으로써 이 그림이 모든 게 다 표현 가능한 거지. 이 0이랑 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애초에 이래 됐잖아. x 이 넣어봐. 여기 될까 알겠다. 근데 요것만으로도 일단 원소가 5개 됐지. 아무리 싹 다 0이야. 그럼 요것만 이제 조심하면 돼. 지금 1, 2개가 어디 갔냐에 따라서 가는 건 알겠나?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일단 요 가운데는 절대 0은 아니다. 맞지? 1 또는 2잖아. 맞지? 그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이번에는 x가 2면이라고 하면 c는 4 맞잖아. 나 또한 별거 아니야. 문제는 다 이놈의 새끼야. 그냥 다. 다음 문제야. 자, A와 B와 C의 그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는 40이다. 자, 일단 요거부터 가보자. 일단 이거 2 곱하기 3 곱하기 4지. 맞지? A 원소의 개수 2개, B 원소의 개수 3개, C 원소의 개수 4개니까 일단 24개 나옵니다. 이건. 맞지? 자, 그 다음에 요놈 최대로 가보자. 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1, 1 골고루 주자. 골고루. 2 남았잖아. 최대로 주면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4 졸라 크네 그냥. 맞지? 36이지? 근데 얘를 그지로 만들려면 어떡하게 이 여기 다 갖다 버려 그냥. 맞지?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서 6이야. 이거보다 낮은 거 안 나오고 저거보다 높은 거 안 나올 거야. 답이 42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이제 밑에 그림 밑에 밑에 그림에서 저기 2 말고 저기를 0으로 하고 밑에 2 해도 조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0으로 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 위에서 있는 조건에서는 다 성립하지 않아요. 아니야. 문제 위에서. 요거 말하는 거 알겠나? 예. 자, 막 한번 불러볼래? 너가 나와서 한번 적어볼래 여기? 여기 A, B, 여기 이제 C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2개고 나머지 다 연계하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B 빼기 A가 3이잖아. 맞네요. 아 뭐야? 그럼 됐어 그러면?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처음 겪으면 혼자 하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358, 358 이거 아까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체 원소가 전체 집합이 1, 2, x, 4, 5 3이 얼마나 좋을까? 부분 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2인 부분 집합을 뭐 표현하면 그러면 여기서 뭐야? 5c잖아. 5c가 일단 n은 10이야. 맞지? 원소 개수가 2개인 놈은 2개 중에 고르면 되잖아. 5개 중에 2개. 자, 근데 그 뭐야? 모두 원소의 합을 또 다 더하래. 아, 이
그지 같은 거. 잘 봐. 그러면 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개수가 두 개 있는 놈. 자 1을 만약에 내가 뽑아. 넷 중에 하나를 더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1은 4개만큼 등장해. 맞지? 1은 4개의 집합에서 등장할 거 아니야. 원소 다 다른 그럼 똑같은 원리로 2도 4배, x도 4배, 4도 4배, 5도 4배인 거야. 맞지? 이 다 더한 게 30이니까 x는 18이 된다. 알았니? 지우야. 어떻게? 공부해도 제법 쭉 나가네. 다음 문제 가볼까? 뭐야 이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 361 이딴 거 괜찮아? 61번. 나 이거 제일 개 같았어 이거. 잘 봐. 361번 보면 일단 A, B, C. 오 뭐야 간단한데 라고 하는데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간대. A에 부분 집합이 8개가 있지? 이 8개가 이 집합 X의 원소들이라는 거야. 쉣! 봐봐. 요놈의 부분 집합 X가 아니라 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한다고. 시작부터 그냥 개 같습니다 그냥. 부분 집합이었으면 이 문제 그냥 1도 아니지. 뭔 말인지 알겠어? 시작부터 그냥 표정 싹 나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일단 A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이걸 가지잖아? 그럼 전체 집합에서 요거를 뺀 요 놈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를 가지면 전체 집합에서 요 차집합이잖아 차집합. 요 놈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엮여져 있어 이렇게. 얘들 링크 다 있어. 맞지? 그럼 링크를 쌤이 이건 나중에 낸 원래는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미을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요거는 강제 선택이거든. 그 이유는 나에서 나옵니다. 자, 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도 B도 가진다면 자, 합집합은 그 전체에 뭐야? 속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세트 안에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보자. 맞지? 그러면 그들의 합집합도 저 안에 들어간다. 아니면 이제 너희들이 자 막말로 이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잖아.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잖아. 막말로 막 뭐 이거리 되잖아. 합집합이거든 합집합. 그러면 이걸 다 담으려면 얘가 이거 들고 있어야 돼. 그 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말로 이 나에서 A, B 원소가 어떤 새끼일지 모르잖아. 맞잖아. 그러면 그 모든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얘 들고 있어야 되고 그거랑 엮은 요놈 필수야. 그럼 얘를 그냥 뭐야 S라고 표현할게. 맞지? 자 그럼 이제 집합 X의 개수는인데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얘들 중에 이거 고르면 안 고르 자 그럼 이거 선택했잖아. 고르고 안 고르고 고르고 안 고르고 고르고 안 고르고 8개네. 근데 복이 없어. 이런 쉣. 맞지? 맞잖아.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 뭐 3개 중에 뭐 고르고 말고 선택하면 그게 B의 X 개수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봐. 이게 쌤이 그래갖고 처음에 복이 없어갖고 직접 가봤어.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았고 일단 처음에 기억, 니은 오케이 내가 선택해봐. 얘 선택해. 맞지? 그러면 이제 뭐야? 저 A, B 근데 요 놈을 선택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나에 의해서 요 디귿도 선택이 되고 봐봐 A와 B 가져가면 A, B 가져가야 돼. 요놈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A, B 가져가면 그 합집합도 가져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 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디귿이 되네?
그럼 뭐야? 기억만 하거나 니은만 하거나 디귿만 하거나 다 하거나 이 짓거리밖에 안 아유 되는 거야. 뭐야? 네 개가 되는 거야. 개어렵죠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답다 아닙니다. 답 아니야? 답 3번 아니야? 답 몇 번이야? 4번이요. 4번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맞네. 아이씨 다 보여놓고 이런 씨. 이거 기억력 네가 아무 선택 안 해도 되지. 그냥 공집합이랑 그 S만 있으면 돼. 할 수 있잖아. 답이 4번이야. 다 풀어놓고 나 틀린 거야 그러면? 수면 깎였어. 씨. 와 이런 개 같은 거짓말하지 마. 해서 5개. 맞네. 2개 선택한 거면 그냥 차집합을 할 걸. 마지막 문제 하자. 367번. 자 일단 20이하의 자연수야. 일단 원소 8개 교집합이 1개 있네. 근데 A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니고 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10의 배수가 아니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SB라고 했을 때 얘를 크게 즉 A는 가능한 돼지를 B는 가능한 그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게 합해서 9의 배수냐 아니냐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냐면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부터 나눠 떨어지는 레벨까지 다 정리하는 거야. 21 이하에 22인가? 맞지? 그럼 잘 봐. 너희들 나머지가 1인 애랑 나머지 8인 애 모으면 뭐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이 링크 선택이 안 된다면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B도 더해서 10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링크 때린 거야. 잘 봐. 나는 A 집합을 가능한 한 돼지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일단 요 큰 놈들을 가져가는 거야. 19, 20. 그러면 이거 쳐다보는 순간 이거 뭐야? 이 8 팩이 그냥 꺼져. 왜냐면 19가 8 17보다 클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은 원리로 11, 20 이거 2개가 있으니까. 맞지? 근데 얘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쏠쏠해? 15가 더 쏠쏠하지. 그 다음에 14도 쏠쏠해. 챙겨. 일단 A부터 돼지로 만들어. 맞지? 근데 그 남은 하나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남은 하나 챙기는 게 제일 큰 놈이 뭐야? 6이야 6.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두 놈을 뽑아서 9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 문제의 킬러는 이거야. 18은 하나로 뽑을 수 있어요. 18 그냥 9의 배수를 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2개를 골라서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 9의 배수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18을 가져가는 거야. 18과 그러면 9는 안 되는 거지. 그럼 A는 이걸로 확정이야. A를 일단 최대한 돼지로 만들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럼 B를 할 건데 일단 A와 B 중에 뭘 공통으로 할지 골라야 안 되겠나? 맞지? 근데 나는 B는 가능한 한 뭘로? 그지로 만들 거야. 그지로. 맞나 아이가? 일단 첫 번째 우보글이 뭐야? 6. 새끼가. 그럼 B가 6을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선택이 있는데 아마 요것도 이것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건데, 근데 B가 만약에 6을 가져가면, 근데 일단 B가 6을 가져간다 하기 전부터 일단 B를 이렇게 또 적어놓고 일단 그지 8개를 또 뽑아가보자. 뭐야? 1, 2, 3, 4, 5 일단 이렇게 선택하고. 맞지?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이미 11 선택한 거는 일단 이미 선택한 거, 자, 11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 11이 중복이 되지. 맞지? 근데 중복되기 좀 커. 중복을 하나를 만들면서 해야 돼. 맞지? 일단 요쪽에 선택한 거 14, 15, 뭐 일단 뭐 14, 15, 그 다음에 요쪽들을 선택한 이상 요놈들 애초에 배제하고 들어가겠지. 그럼 일단 확정된 건 요 5개. 그치? 그럼 5개 하면 아직 중복이 없어. 그러면 5개를 제외하고 너희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10 또는 6 또는
뭐 큰 놈 중에서는 찾아볼 것도 없겠지. 11 요 셋 중에서 너희들이 뭐야? 선택을 해야 돼.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너희들이 6을 선택하면 4가 빠져버려. 맞지? 그럼 선택지가 이게 좀 리스크가 있지? 예를 들어 이제 너희들이 뭐야? 11을 선택하면 근데 이거는 좀 숫자가 좀 커. 근데 리스크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10 또는 20이지. 맞지? 갖고 뭐야? 좀 미안한 얘기 쌤이 이제 요 10을 선택했을 때 요 값이 최대가 나왔어. 너희들이 공통의 원소를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 일단 뭐 작은 놈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6을 선택하면 4를 선택을 못해. 맞지? 근데 뭐야? 리스크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10이거든? 10을 공통으로 하면은 어차피 빼는 과정에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갖고 쌤은 6을 선택했을 때랑 10을 선택했을 때를 비교를 했거든? 그냥 간단히 뭔지 모르겠잖아. 이걸로 보면. 하고 비교했더니 6, 10 선택했을 때가 더 크게 나왔어. 알았니?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진 않지만 6과 10을 논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몸통 박치겠어. 계산기로 했어. 치았어요. 꺼져면서 막 그래서 종이 안 쳤네. 2분이야. 예. 11시 2분이야. 예.